자, 이번 시간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 보시면요. 수요 가격 탄력성의 구분이 5가지가 있다고 배워줬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밑에 3번에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결정 요인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결정 요인입니다. 자, 결정 요인이라는 건 어떤 거에서 우리가 영향을 주느냐라는 건데요. 대체제예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고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제에 대한 유무로 봐요. 그래서 재밌게 여기 이제 회식을 하고요. 이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많이 먹고 또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콜라 좀 주세요. 콜라 없다 그래요. 사이다 달라고 하죠. 사이다 없다. 뭐 환타 없다. 뭐 오랄씨. 자, 대체제가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겁니다. 그럼 수요자들이 그만큼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콜라 가격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자, 수요량을 엄청나게 줄인다는 얘기죠. 탄력적이에요. 대체제가 많으면.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건 쌀은 대체제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양을 잘 못 줄입니다.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대체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번 과정은요. 딱 3가지만 보세요. 우리가 탄력성에 대해서 대체제의 유무예요. 그럼 탄력적인 대체제가 많으려면요. 대체가 많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 자, 그만큼 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용도가 다양할수록 좋죠. 그다음에 장기일수록 더 기간을 많이 주니까 대체적 유입이 쉽죠.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적이다. 자, 전체를 본다면 개별성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가 비탄력적이지만 대체제가 없지만요. 우리가 주거용하고 상공업용 중에서는 주거용이 더 대체제가 많죠. 단독주택에 있으면 아파트가 있죠.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상공업용보다 더 대체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하루 이상 가면 되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학원인데 이걸 상급자적으로 바꾸기 어렵죠. 그래서 상공업용이 더 대체가 적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볼 때보다는 자, 시장을 세분화할수록 자, 세분화하게 되면요. 물건이 더 동질적으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더 탄력적이다. 자, 전국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서울이 있고 일산이 있다. 일산도 뭐 동구다. 또 어디 무슨 동이다. 라고 한다면은 점점 그 지역이 좁아지면서 대체적 유입이 많아진다는 거. 대체적이 많아진다는 거죠. 세분화될수록 더 탄력적이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합니다. 자, 책에 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가장 중요한 건 대체제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대체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전환이 용이할수록, 그 다음에 기간이 장기일수록, 그 다음에 부동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탄력적인데 세분화될수록 더 탄력적이다. 그래서 주거용보다 상공업용보다 탄력적이다는 거 꼭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에 대한 응용을 가기 전에 자, 우리가 공급을 볼게요. 자, 우리 전 페이지 보시면요. 안 했던 파트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아직까지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그냥 가볍게 봅니다. 제가 탄력성은 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의 대안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A의 비탄력성, 그럼 B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다 적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변화율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퍼센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서 있으면 완전 비고요. 완전 누워 있으면 완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원점을 지나는 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게 90도라면 45도 각도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같거든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양을 늘어나죠. 자, 그럼 얘는 가파를 수가 있고 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가격과 양이. 자,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좀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자극은 같지만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가격은 똑같지만 양의 변화가 틀리기 때문에 자, 이만큼밖에 안 변했으니까 비탄력적이라고 하고요. 1보다 작죠. 이만큼 더 늘어나는 것은 탄력적이어서 공급이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라는 거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제가 결정 요인이라고 해놨죠. 자, 그러면 이 결정 요인은 뭐냐면 자, 얘는 생산비예요. 생산비와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다른 것들은 쉬운데 자, 이게 어려워요. 단기, 장기를 볼게요. 단기는 시간을 짧게 주고요. 장기는 시간을 충분히 하게 줍니다. 그 만약에 이 핀마이크를 만드는 공장한테 야, 너 이거 한 달 안에 만들어봐. 그럼 이걸 만들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고 이 기기를 수입해야 됩니다. 사람도 뽑아야 돼. 단기는 공급하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비탄력적이라는 거고요. 장기, 너 한 1년 안에 만들어봐. 그럼 시간을 준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는 이해가 가시는데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것은 아까는 한 재화만 봤는데요. 두 가지 재화를 비교해 볼게요. 당연히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아파트가 더 오래 걸리죠.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새로 지려면 기간이 또 오래 걸리죠. 토지도 확보해야 되고. 근데 옷이라는 것 자체 중고주택 이미 지어져 있거나 아니면 옷은 1시간이면 만듭니다. 그럼 이거는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고요. 요게 짧을수록 탄력적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이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다른 것들은 공급이 좀 잘 되면 탄력적, 어려우면 비탄력적. 자, 가볼까요? 자, 니은의 공급의 가격 특성의 결정 요인 우리가 보고 있죠. 생산비와 기간입니다.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너무 잘 증가해요. 우리가 생산비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시멘트 자재값이 올라가요. 그럼 안 좋죠. 그럼 더 공급이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이고 기간이 길수록 자, 단기 장기에서 기간이 길다는 것은 기간을 충분하게 줍니다. 주어진 시간이죠. 그래서 탄력적이 되고 장기가 공급성보다 어떻습니까? 그 단기 공급성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의 소요된 기간이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고 신주택은 재건주택보다 더 오래 걸리니까 비탄력적. 기술 향상이 빠를수록 더 좋잖아요. 탄력적이고요. 정보의 규제가 많으면 더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아주 공부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탄력성에 대한 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를 제가 입문 과정에서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간단하게만.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럼 이거는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다. 자, 간략하게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가격 탄력성. 첫 번째, 가격 탄력성이 가격이 5% 하락했다. 그러면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양이 몇 퍼센트 증가했냐? 7%. 그럼 나누시면 됩니다. 그냥 탄력성이 1.4로 가면 되고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달라요. 두 번째는 얘가 0.4라고 주어졌죠. 그러면은 얘가 1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나눴는데 상승했다면 얘와 얘를 곱하셔야 되지만 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양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냐? 라고 한다면 이걸 곱하니까 4%가 가져졌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그 다음에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데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다. 총수익과의 관계다. 갑니다. 그러면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업의 총수익은 그냥 이렇게 입문 과정에 알아두세요. 자, 가격이 있고요. 양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시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이 면적이 가게의 총지출이 되고요. 기업의 총수입이 됩니다. 임대인의 총수입이 되겠고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하게 되겠죠. 자, 이건 프라이스하고 가격을 곱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자, 그러면 재밌게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더잖아요. 직각삼각선. 자, 그럼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이건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자, 여기 변화가 똑같다고 한다면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요. 그럼 가격 올려도 내리든 면적이 똑같다는 것은 가격 상승 하락에 수입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단위 탄력적은 좀 물어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어디서 물어보냐?
탄력적과 비탄력적입니다. 자,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1보다 크죠? 탄력성이. 그럼 대체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선택의 폭이 넓어요. A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자들이 갈 데가 많다는 거죠.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가가 불리하게 돼요. 그럼 가격을 어떻게 드느냐? 가격을 저가 정책으로 써야 우리가 만약에 올리면 내 거 안 사요. 딴 데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내 거를 살려면 가격을 떨어뜨리면 방리담해야죠. 양을 더 늘리니까 총 수입은 증가된다는 게 추정입니다. 근데 비탄력 쪽은 대체제가 적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수요자들이 불리하게 됩니다. 자, 수요자가 불리하니까 자, 그만큼 어떻습니까? 가격을 내려도 사. 그럼 가격을 내려야 되지만 가격 올려도 사죠. 올리면 수입도 올라갑니다. 이 고가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재밌게 이거 짝대 같이 올라가니까 가격 올려야 수입도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밑에 단위 탄력적은 그렇게 잘 안 물어봐요. 왜? 가격 상승 하락해도 변화가 불변입니다. 근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총수입이 증가하죠. 반대로. 근데 비탄력적은 어떻습니까? 가격을 상승시켜야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거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꼭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탄력성은 저가. 그래서 밑에 박스가 있죠. 비탄력은 고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여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 다음은 이제 균형점에 대한 이동과 탄력성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박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진 못하고요.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에 따라서 또 공급이 완탈, 완비가 있을 때 수요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자, 두 번째 파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서는 다 해드리는데요. 입문과정에서는 이제 그 원리만 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입니다. 자, 그래서 박스의 두 번째를 잡습니다. 자, 공급이 만약에 완전 비탄력적일 수가 있고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었을 때 한쪽이 불변이다. 가격이든 양이든. 그러면 첫 번째도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두 번째도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과 양은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불변이라는 걸 무조건 물어봐요. 자,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건 완전히 서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두세요. 완전 서 있으면 우리가 밑을 찍거든요. 그럼 양이 불변입니다. 근데 완탈이라는 거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 한 편이 변할 때 한 놈이 변할 때 한 놈이 완탈이라는 것은 수평이에요. 그러면 옆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가격이 불변이다. 한쪽이 불변이라는 거. 그럼 볼까요? 다른 건 바뀌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한다. 볼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자, 양은 따라갑니다. 수요가 증가인데 양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완비는 아니잖아요. 완탈이니까 옆에 찍으니까 가격이 불변이다. 한쪽이 불변이라는 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따라서 양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만 공급이 완비다. 완비면 서 있다. 그럼 서 있으면 양은 불변이고 가격은 상승한다. 자, 완탈이다. 완탈은 누워 있다.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증가한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자, 근데 그 위에는 틀려요. 자, 이거는 완전이었을 땐 한쪽이 불변이죠. 근데 완전이 아니고 탄력, 비탄력을 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은 제가 첫 번째만 볼게요. 요것만 잡으세요. 자, 1번만. 자, 오늘 가볼게요. 자, 원리가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을 때 완전 밑으로 쪽은 지금 서 있잖아요. 양이 완전히 불변이죠. 공급이 안 돼.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수요만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면 아까 앞쪽에서 어떻게 배웠죠? 따라 움직여. 그럼 가격도요, 상승을 하겠죠.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겠느냐? 양은 어떻게 더 증가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수요가 증가했을 때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또 양은 어떻게 증가하냐. 요것만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 가서는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급이 어려워서 그래요. 공급이 쉽다. 그럼 공급이 어렵다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왜? 공급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데 가격폭이 커요. 근데 우리가 공급이 쉬워진다면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가격 상승을 억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탄력적일 때는 자, 이쪽으로는 탄력적입니다.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이라는 것은 양의 변화가 더 크다는 거죠. 탄력성은 우리가 양이거든요. 양은 더 증가하고 누워있으니까 가격은 좀 덜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편이요. 이쪽으로 가요.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자체는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것은 자, 가파르잖아요. 그럼 가격은 더 상승하고 가파르니까 양은 덜 증가한다. 요것만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더 상승, 양은 덜 증가. 자, 양은 우리가 시험 문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간평에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인문과정에서는 소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는 개념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그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수요의 가격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배우셨는데요. 앞에서 소득도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다른 지와의 가격, 그거에 대한 탄력성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볍게만 보세요. 자,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수요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잡으실 때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 자, 이거는 소득의 대안이라는 게 생략이 됐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수요량이 되겠고, 자, A의 비탄력성.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자기이고요. 얘가 반응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찔러보는 거, 반응을. 자, 그러면 이제 약자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B에 대한 A.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퍼센트.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제가 열등제, 정상제라는 걸 앞쪽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는 방향입니다. 방향. 같이 움직이냐, 반대로 움직이냐. 자,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올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였어요. 자, 그럼 탄력성이 0보다 큽니다. 플러스 값이 됩니다. 이걸 정상제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제.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 중고차 안 사죠. 새 차 삽니다. 새 차가 정상제고 중고차가 열등제거든요. 그럼 반대니까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는 열등제가 돼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간제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제는 중립제라고 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중간제에다가 소득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 요거 소금이거든요. 소금. 그럼 중간제라는 것보다도 중립제라고 해서 더 우리가 들어오거든요. 자, 기어에서 중립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탄력성이 거의 이거는 0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정열중 이렇게 외웁니다. 그럼 정열중에서 자, 손 들어보시면 같이 움직이면 정상제, 반대 움직이면 열등제, 변화가 없으면 중간제입니다. 그럼 정상제는 소득이 지금 양이 증가하니까 정상제가 되고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양이 감소하면 열등제, 변화가 없으면 중간제.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보다 교차 탄력성이 좀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 수요의 교차라는 것은 크로스,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탄력성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넘기시면 제가 식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다른 재화가 있고 당해 재화가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재화입니다. 해당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X재와 Y재다. 그럼 항상 X재 가격이라는 게 생략됩니다. X재 가격의 대안을 넣을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어요. 대한 Y재의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Y재. 자, 그럼 어떻습니까? 대체재, 보완재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재미있게 예제로 가볼게요.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제가 만약에 빌라와 아파트가 대체 관계다고 합니다. 그러면 빌라 가격이 비싸지면 빌라 안 사고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대체재 관계예요. 근데 가격대 수요가 다른 재화의 가격대 수요죠.
그럼 탄력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플러스면 대체제라고 하십니다. 대체제. 자,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커피와 설탕을 예를 들었죠. 보완제입니다. 그럼 커피라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주는 게 아니라 설탕 수요량도 줄어듭니다. 설탕 수요량. 자, 이건 반대로 움직였죠. 그럼 커피 가격과 설탕 수요량이 가면은 다른 재화의 가격과 해당 재화는 자,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면은 이거는 보완제가 되거든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게 독립제예요. 그럼 커피의 가격이 올라서 설탕에는 영향을 주나 소금과는 무관하죠. 그럼 소금에 대한 수요량은 불변이랍니다. 소금의 수요량. 자, 이거는 거의 0이 된다는 거죠.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독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대보독이라고 하시라고 하거든요. 자, 글자 탄력성은 대보독. 자, 그럼 손 들어봅니다. 같이. 자, 우리가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럼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내수요가 늘어난다. 같이 움직인다. 이건 플러스다. 대체제. 자,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했더니 내수요가 감소했다. 마이너스는 보완제. 적었으면 독립제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공급도 이렇게 정도 하게 되면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입문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경기 변동은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과 특징점, 틀린 점, 그 다음에 순환, 그 다음에 측정 지표, 경기 변동의 유형만 하시면 돼요. 특히 거미집이론이라는 게 한데 입문과정에서는 좀 잡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미집까지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는 해가 또 있습니다. 근데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근데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는 거는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 그다음에 순환 국면, 그다음에 경기 변동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만 잡으시면 경기 변동은 마스터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일반 경기 변동과 부동산 경기 변동 연관이 돼요. 일반 경기 변동 안에 부동산 경기가 있거든요. 자, 그럼 부동산 경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경기는요, 경기가 변합니다. 경기가.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는 건 경기가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한다는 순환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축 순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에서 18년 오는데 일반 경기는 기업의 설비 투자로 각각 따지거든요. 그래서 한 8에서 1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가 좀 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알아야 돼요. 용어 정리를 아는 게, 부동산 순환 국면을 이따가 이제 제가 그릴 텐데요. 용어 정리를 한번 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부동산이 자, 이렇게 저점이 있고 또 정점을 또 찍고요. 그 다음에 또 저점으로 와요. 순환을 하죠. 순환을. 그래서 자, 이 꼭대기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정점이다.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점을 왜 저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죠. 저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나 평균 경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균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환을 하거든요. 순환을. 그래서 정점과 정점 사이를 주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정점과 저점의 요 밑에 폭을 진폭이라는 말을 씁니다. 진폭.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경기가 이제 좋다. 그럼 우리가 호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황. 호황이라고 하고,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향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후퇴라고 합니다. 후퇴. 그 다음에 여기를 불황. 불황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여기를 하향 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점을 찍은 다음에 우리가 회복이 오죠. 회복. 자, 그래서 4개의 국면이지만 2개의 국면을 얘기를 하거든요. 2개의 국면을, 자, 여기까지를 올라간다 해서 우리가 확장 국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를 떨어진다고 해서 수축 국면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 부동산과 일반 경기에 대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책에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인 건축 순환인데 주택 경기를 가장 잘 인식하는 건데요. 특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은요. 자,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아직은 일반 경기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안 배웠지만 이 칠판주의 같은 게 일반 경기거든요. 그러면 일반 경기는 바로바로 생산이 돼요.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일반 경기라고 한다면, 자, 보신다면은, 자, 칠판주의 기회가 막 호황이다. 그럼 이 칠판주의 생산을 늘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생산이 되는데, 부동산은 주택이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점에 도달하는 차가 생겨요. 후퇴가 빠르고요. 그래서 이 정점에 도달하는 차가 굉장히 늦게 걸립니다.
그래서 타성 기간이라는 것은요, 계를 써서 한 1년 정도 늦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후순환 쪽으로 가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자, 부동산 경기는 반드시는 아니고요. 일반적이라는 말은 예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후순환 쪽으로 움직입니다. 후순환 쪽. 자, 그럼 경기 변동의 특징은, 자, 부동산이 일반재와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앞서 살폈지만 정점과 정점 사이가 주기입니다. 그럼 주기가 길어요. 2배 정도. 주기가 길고, 길다는 것은 타성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성 기간 때문에 계를 타자를 쓰기 때문에 그 늦춰진 시간이 좀 늦춰진다는 거죠. 진폭이 큽니다. 진폭은 정점과 저점 사이죠. 진폭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부동산이 좋다 나쁘다 하지 않죠. 지역 격차가 심합니다. 개별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9시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지금 경기가 저점을 찍으면서 내일부터 회복합니다. 그런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순환 국면이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불명확하고요. 불규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순환적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일반적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선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역행병행. 그 다음에 전국적에서 지역적이 아니라 지역적에서 우리가 또는 아니면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또 전국적. 자, 국지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개별 틀리니까 전국적으로 광역적으로 확대돼요. 광역적. 자, 옛날에 이제 우리가 집값이 올라갈 때 전국적으로 투기 바람이 동시에 생긴 게 아니라 자, 강남이 오르면 자, 그 지역 일대에 그 서울이 오릅니다. 수도권이 오르고 지방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적, 국지적에서 전국적이다. 그 다음에 착공에서 완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복이 참 느립니다. 자,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후퇴는 빨리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후퇴는 빠르다라는 것은 종합정책을 쓰면 확 냉각되기는 쉽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걸 암기하려면 등산을 해봅니다. 자, 정상에 올라가는데 어렵죠. 2시간을 등산을 본다면 1시간 만이면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좀 짧게 걸리죠. 30분이면.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그래서 저점에서 정점까지가 길고 정점에서 저점까지가 좀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경사졌어요. 우측으로. 자, 우경사고 얘가 다다 보니까 또 비대칭이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5번째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요.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 흐름이 또 다르고 주식 경기가 다릅니다. 일반 경기를 기준 놓을 수밖에 없죠. 자입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은행이에요.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더 이윤이 쪽으로 자원이 배분되거든요. 그러면서 돈의 흐름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들어갈게요. 자,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경기.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고음용이 있거든요. 상고음용. 자, 이렇게 있다면요. 우리가 보시면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만약에 이 칠판지우개가 일반 경기라면 이 칠판지우개가 호황이면 공장 만들고요. 사무실 얻어요. 자, 그럼 호황이면 어떻게 되냐? 기업이 돈 빌리는 자금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려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돈의 흐름은요. 보통 주거용은 보통 정책상 절이거든요. 여기가 위축되고 여기가 우리가 돈이 빌려준다는 거죠. 그럼 일반 경기와 상고음용은 일치하면서 동시순환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일반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기업들이 자금 수요가 줍니다. 공장 안 만들어요. 그럼 금리가 굉장히 낮죠. 그러면서 돈의 흐름은 또 주거용으로 흐르고 여기가 위축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뭐 전문가가 얘기하다 보면 뭐 주거용하고 수익형이 반대다라는 걸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럼 얘와 얘는 역순환으로 반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과 상고음용을 가중평균하거든요. 일치시키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이 느리다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첫 번째, 1번 특징으로 갑니다. 부동성 동남이 지역적으로 각각 다른 양서로 보인다. 또 개별성이라는 게 있었죠. 개별적으로 동일한 시장 지역이라도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 뭐
단독주택과 또 아파트가 더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기에 비해 변동주기가 한 2배 정도 깁니다. 진폭이 큽니다. 타성기간 때문에. 그래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크다는 건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는 후행해요. 근데 일반 경기보다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러나 선행, 역행, 동행할 수도 있고요. 즉 일반적으로 상고금융과 일반 경기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우리가 주거용과 일반 경기는 역순환이거든요. 순환 국면이 명백하지 않고 불규칙적이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길며 완만하게 비해서 경기 후퇴는 빠르게 나타난다. 우경사 비대칭.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자 지역별 분별 경기 변동을 가중평균하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제를 나타내는 구성하는 순환적 변동을 비롯해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기 순환 국면을 가기 전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만 좀 잠깐 가볼게요. 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자, 일반 경기의 측정 지표랑은 다르죠. 자, 일반 경기는 아까 호황일 때 칠판을 생산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자, 우리가 하향 시장에서 어떻죠? 자, 생산이 줄고 재고가 쌓이고 주가와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 경기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를 배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3대 측정 지표가 나왔어요. 자, 앞에다 기억이 들어가서 3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자, 건축의 양이라는 것은 자, 요거는 건축의 생산량이니까 공급 지표를 얘기하고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거래량은 소비량입니다. 수요 지표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직접 지표로서 중심 지표예요. 얘네들이 올라야지만 경기가 좋죠. 근데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얘는 그냥 보조 지표로 간접 지표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꼭 경기가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투기가 발생했다? 일시적이죠.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 측정 지표는 건축량 공급 지표, 거래량 수요 지표, 가격 변동이 있다. 그럼 하나의 단위 지표가 아니라 종합적인 측정이 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만 남았어요. 그러면 회복 시장하고 상향, 후퇴, 하향이라는 네 개의 국면이 있고 불황하는 안정 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경기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상향 시장에서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 올라가는 시세가 되고요. 근데 여기는 그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의 순환 국면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하나만. 자, 그래서 4개의 불황에 약한 4개의 순환 국면이 있고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황이 강한 안정시장이 있다는 거. 근데 미리 제가 이 공부할 거를 미리 예습한다면 자, 우리가 순환이 있지만요.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봄과 여름은, 봄과 가을은 거래가 잘 되죠. 이사철이지만. 근데 방학 동안에 원룸에 공실이 생깁니다. 왜요? 다른 달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방학이 있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때 이 대학교 앞에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요. 12월 달은 다른 달보다 또 춥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절적이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은 어떤 정책을 쓸지 예기치 못합니다. 예기치 못하는 것을 우리가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예고편을 하면요.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을 한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90%지만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고 추세적, 무작위적으로 올 수 있다는 유형이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